먼저 들었어요? 천천히 왔어요?
우리 쪽도 막 데모 이런 거 주장전이 있는 거 파란색 아니 뭐 이거 누구 장장 막 써져 있는 거 이 정도 부장 있잖아. 그거 열심히 미안한데 약간 기분이 돌아가면 일단 지역 사무실로 써진 거를 지역 천안으로. 위원회관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총회가 동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소개를 식순에 앞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개는 저희 김성주 의원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뭐 항상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날 골라서 국감도 다 끝나고 또 본회의나 의원총회 이런 것들도 없는 걸 다 확인하고 이렇게 날짜 잡았는데 갑작스럽게 1시 반에 양당이나 의원총회가 잡혔습니다. 2시부터는 또 본회의를 연다고 한다는데 될지어쩔지는 아직은 미정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달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소재지를 전국을 한다는 법안이 굉장히 어렵게 여야 합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거의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큰 도움을 주신 분들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부산의 유재중 의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희 또 새누리당의 같은 초선 의원입니다. 지역이 안산의 우리 저 김명현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 아직 한 번밖에 안 오셨네요. 우리 천안의 삼선이신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저 양승조 최고위원님이 아주 일찌감치 오셔서 저희가 이제 오늘 요 토론회에 사실은 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양당의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 합의했던 그런 극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두 분을 초청을 했는데 두 분은 의원총회를 주재하는 주재자라서 아마 나중에 좀 끝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유재중 새누리당 간사님의 좀 인사 말씀을 제가 꼭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지방의원입니다. 부산 수영구고 구청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 공기업 비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또 이 지방 균형,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꼭 지방도 더불어 부르거나 지방이 살아야 하는 국가가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사실은 이 서울에서 있어야 된다고 자기들 주장이 많았습니다만요. 과감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또 열심히 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여야 합의로 이렇게 만나서 통과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전주 전라북도가 그야말로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430조입니다. 앞으로 뭐 한 해 50조 풀어나요. 그리고 1000조, 2000조를 굴릴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금융허브 도가 안 되겠나, 전북도가 안 되겠나 했는데 큰 일을 해준 우리 김성주 의원입니다. 오늘 또 땜이라도 일주일 하셨네요. 제가 아주 참 초선 의원입니다만도 여러 가지 아마 강력위원도 경험하시고 지방위원도 경험하셔서 그렇지 너무너무 잘하시고 제가 본받을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존경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축하드리고 오늘 전북 도지사님도 오시고 우리 양승조 최고위원님도 오시고 우리 영상보건복지부 차관님도 오셨고 또 우리 김영현 위원님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 전북에 출마하면 좀 당선될 거 아닙니까?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이 법안은 통과가 안 됐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좀 보내주시죠. 먼저 두 분을 보내드리고요. 우리 저 양승조 최고위원님께서도 우선 민주당을 대표해서 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토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성재 의원님 정말 잘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김성재 잘 아끼시죠? 네. 예,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그 유재준 간사님 말씀하셨지만요. 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이게요 지금 한 430조만 나중에 2,500조까지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곳에 세계 국제 금융계 거물들이 전부 다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금운용본부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김성주 의원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전라북도에 커다란 선물을 가져다 주셨고 아마 김성주 의원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고생하신 김성주 의원께 커다란 애정의 박수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분명한 학교 우리 김한준 지사님 또 이영찬 차관님 또 전라북도 우리 그 도당 위원장님께도 역시 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딱 한 말씀, 유상현 의원님 오셨네요.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물러날게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밀집도가 얼마나 심각해요. 한 전체 인구의 한 50% 정도가 11%밖에 안 되는 국토에 살고 있거든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정말 당연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국가기관이 수도권이나 행정수도, 행정수도권까지 세종시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걸 이전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서 기금운용본부 전라북도 이전하면 참으로 좋은 그 모델을 보여줬다 생각하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함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시는데 박수 좀 부산에 의원님들이 좀 몇 분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저 의원님들 먼저 소개하는 걸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총이 시작한 상태니까요. 먼저 우리 그 도당 전북은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우리 또 같은 저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그 간사를 맡고 계신 서울 금천에 우리 이목기 간사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민주당 우리 전북 의원님들을 좀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전라북도 모당을 이끌고 계신 우리 저 익산의 이춘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정읍의 유성영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원 순창의 우리 저 강동원 의원님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마쳤으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새누리당 유재준 간사님이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저 이목희 간사님께서도 축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가 많습니다만 참 의미 있는 토론회로 보여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로 이전하는데 많은 분이 노력했습니다만 그 선공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이 우리 김성주 의원입니다. 우리 여러분 김성주 의원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본부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 산업을 어떻게 엮어서 잘 발전시킬 것이냐,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김성주 의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도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 전주 시민, 전라북도민, 관계 전문가들이 좋은 안들을 많이
좀 내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국회에서 힘을 합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전북 이전을 통해서 이것이 전주와 전국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많이 주시라고 또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또 한 분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신 성주 칠곡 보령의 새누리당 우리 이완영 의원님이십니다. 정말 친절 고맙습니다. 같은 상임위도 아닌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진행할게요. 시간 관계에서 먼저 대빈 소개와 그리고 약간의 축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정착 방안 및 금융산업 육성 방향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하반기에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금운용본부 및 직원들의 안정적인 전국 정착을 지원하고 향후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전북발전연구원과 김성주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이제 내빈 소개에서 좀 내빈 의원님들 중심으로 내빈 소개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토론에 진행중에 참석해주신 또 다른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라북도 이만주 지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정태 국민연금공단 기획법무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종원 전북은행 부행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북발전연구원 김경서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이영찬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환영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한주 전라북도 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기운영본부 정착 방향과 또 이제 금융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우리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님, 그 다음에 우리 이춘석 도당위원장님, 그 다음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토론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가 LH를 진주에 뺏기고 그 아픔에 처했을 때 기운영본부를 꼭 유치해야 된다. 우리가 결의를 다질 때 앞장서서 전라북도 모든 의원님과 힘을 합해서 우리 기운영본부 주소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정말 도민에게 많은 희망을 주신 우리 김성주 의원님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토론회에
함께 공동 연구하고 참여해 주신 우리 김경석 원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곳에 보니까 전주에서 많은 우리 시민들 손님들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쁜 때 서울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가장 큰 희망이라 하면 동북아 경제 중심이라는 새만금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를 이렇게 오면서 전라북도는 또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게 금융도시, 금융허브로 가겠다는 꿈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기금운용본부 정착부터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이 아니고 지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인프라도 필요하고 또 이제 기금운용본부의 임원들이 전라북도 살 때 생활여건도 저희가 많이 저희들 돌봐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 기금운용본부 지원 시스템을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라북도가 이제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금융도시로 가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저희들이 꼭 해결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전라북도로 이전하고 또 금융허브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께서 정말 좋은 방안을 꼭 내주셔서 이것을 국회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전라북도가 금융도시 허브라는 또 하나의 꿈을 꼭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토론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회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본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이신 김성주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메시지 받았는데 1시 반 의총 사회부로 빨리 오라고 그 사회를 본다고 했는데 오늘 행사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하는 걸 깜빡했나 봅니다. 사실 기금운용본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발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금융과 경제 현실로 보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또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또 확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금의 기금은 일반적인 사적 금융과 다르게 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금들은 오로지 수익성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면 공적인 기금은 사회적인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의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기금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상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현실화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였었고 중간중간에 저도 포기하고 싶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라북도 도민들의 열망이 저를 멈추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치의 긴 과정에서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역에 많은 뜻있는 인사들, 무엇보다도 전라북도 도민들, 이분들에게 이런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 가장 부담을 갖고 미안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생활의 근거지와 직장이 옮겨야 되는 그런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는 이제 시작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멉니다. 그것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열망을 키워가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길에 참여시킬 때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국제금융허브와 부산의 해양금융허브, 그다음 전주의 연기금 허브라고 하는 이런 삼각 트라이앵글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아주 균형 있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으라고 하는 강한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들, 토론자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앞선 분들께서 많은 또 지혜와 용기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신 이영창 복지부 차관님, 이 의원 과정에서 저희의 토론 상대로서 때로는 저희 말에 공감하고 때로는 저희 말에 반대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고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중에 전북 고창 도안의 김춘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이영찬입니다. 오늘 국민연금 기금 400조 원 시대를 맞이해서 기금 운영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장을 마련해 주신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김한주 전라북도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오재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 7월 30일 공포된 결과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전 예산 요구하고 지방 이전 계획 변경 절차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는 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증가하는 기금 규모에 걸맞는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99년에 설립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수익률은 6.99% 정도 되고 운영 수익금은 2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이라든지 런던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기금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소중한 의견이 밑거름이 되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인 전북 정착으로 국가균형 발전과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모두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재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우리 보건복지부의 지금 장관님 인사청문회가 아직 안 끝나서 우리 차관님이 지금 여러 날째 지금 장관님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우리 장관님 직무대행 이영찬 차관님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김한주 지사님이 또 오셨네요. 오늘 이 주제가 보니까 기금운용본부의 정착 그리고 전라북도의 금융발전 방안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아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가장 유능하신 우리 김한주 전라북도 지사님 옛날보다 많이 너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지금 또 날씬해지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연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기금이 420조가 됐습니다. 420조가 얼마만한 돈인가 하면 1억짜리 아파트가 400만 채. 400조라는 돈은 1억짜리 아파트 전주에는 아마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가 많을 텐데 전주에 있는 그 집을 다 해도 아마 400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4억짜리 집이 100만 채가 있어야 되니까 전주의 인구가 70만이니까 아마 집은 한 30만 호 될 테고 30만 호가 한 10억씩 돼야 300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돈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 400조인데 매년 4, 50조씩 늘어납니다. 그럼 내년에는 450조, 후년에는 500조, 600조, 700조 이렇게 해서 2043년, 30년 후에는 2560조까지 지금 늘어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운영하는 운영본부가 전주에 입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어떤 데도 없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100조, 그 큰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조, 삼성생명 4개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영본부에 지금 운영 인력이 몇 명이냐 하면 불과 2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400조라는 돈을 2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까? 200명이 1인당 2조씩 해야 400조입니다. 한 사람이 2조라는 돈을 운영해야 돼요. 굉장하죠? 저는 기금운용본부가 더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더 고급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채권, 주식, 기타 국내외, 해외 자산, 또 다른 부동산, 대체 또 다른 자원 이런 투자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더 많은 제 자산 운영의 전문가들이 그 운영본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해도 그래도 한 사람당 2000억씩 자산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2000명이 해도 많지 않은 게 아닌가. 그 사람 한 사람이 1%만 더 수익을 올려도 2000억의 1%면 20억이잖아요. 그죠? 20억이면 그 사람 인건비 주고도 훨씬 남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전문 인력이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돈을 400조에서 2000조까지 가는 돈을 잘 수익을 잘 올리고 또 가장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잘 수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연구와 수행을 전라북도 전주에 터전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금융 도시로서의 기능도 많이 더 살아나고 싹트고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앞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더 발전하고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네, 앞으로 전라북도 전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자산을 운영하는 도시로서의 명성이 계속 더 확대되고 알려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신 이춘석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춘석입니다. 먼저 우리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정착 방안 및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 방향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우리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 가지로 소유도 있고 또 상실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충청도가 인구가 추가됐다고 호남보다 국경수가 적다고 국경수 늘려달라고 하는 논쟁에 빠져서 저는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우리 기금운용본부를 어떻게 정착시켜 갈 것이고 이게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실용적인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좀 읽어봤더니 실무적인 부분이 중점입니다. 김성주 의원하고 저 고민을 사실 많이 하면서 이 기금운용본부의 유치 과정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천재 인류의 길을 만나는 겁니다. 사실 지난 대선이라는 변수가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아마 전라북도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할 것이 우리가 새만금이 있었는데 20년간 새만금이 수신되었지만 전라북도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줬습니다. 이 기금운용본부가 이 새만금을 뛰어넘는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의 경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했다고 해서 새누리당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프랜카드를 쭉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 돈 갖다가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사실 장밋빛 청사진으로 비추는 것 이것도 굉장히 경계할 부분이고 또 와봤자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경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 방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건부주 차관님, 우리 오재대 보건부주 위원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렇게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김성주 의원님이 머릿속에 다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정착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사실은 기금본부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 대기업의 지점이라든가 입점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두 단계에 걸친 또 다음 단계에 준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개최해 주시고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축사를 보내오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듣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환영식은 이상으로 마치고 토론을 진행에 앞서 장례 정리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로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박사님의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정착 과제 및 방안에 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의 축사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제가 말한다면 사실은 큰 기대가 높은
기금본부가 전주로 가면서 사실 많은 부분에 우려됐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커버하느냐 그것이 바로 기금본부의 안정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지금 이뤄낼 때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기금본부의 그 정착 과정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모든 논의는 문제가 지금도 저는 가끔 주변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있는데 기금본부가 과연 전주에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의가 아직도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지금 기금본부가 지금 전주로 간다는 건 일반적인 공기업이 지방으로 가서 생기는 조세 수입이라던가 인력들이 소비하는 정도의 어떤 소비적인 기대를 넘어서 사실은 그들의 가져가는 기금이라는 것이 더더욱 지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사실 힌트가 나와 있긴 합니다. 이미 지금 2008년도부터 금융중심지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들이 현재 추진되었고요. 2008년도에 기금운용 금융중심지에 대한 기본 계획안이 지금 추진되면서 서울과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융 거점으로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 된 지금 사실 전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중심지의 목표와는 사실 좀 아마 생각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생적인 입장에서 발생이 지금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의 그 전주가 가지는 아마 중요성이 그래서 더더욱이나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특히 그 자본시장 고도화에 있어서의 기금중심지 목표에 봤을 때 제일 큰 금융중심지 목표에 핵심으로 차지하는 세 가지 부분 중에서 공적연기금 투자 활성화 부분이 금융중심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공적연기금, 즉 국민연금이 전주로 감으로써 투자규모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이고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은 최소한 아마 지금은 GDP의 약 31%, 408조, 만들 때 488조였고요. 지금 약 430조, 말씀하신 대로 2040년도에는 2000조가 넘는 금액으로까지 부풀려지면서 GDP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들이 지금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금융중심지의 활용 계획안과 또한 정부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기금을 활용해서 금융중심지로 키우자라는 것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의 그 적극적인 활용 방안들이 지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금융중심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는 불구하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또한 전주도 아마 그에 맞춰서 기금운용본부가 간다고 해서 많은 부분 기대가 상당히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행히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노력한 것만큼의 성과가 나타났느냐라는 부분은 또 별개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사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욱더 큰 것은 바로 관주도의 금융산업 중심지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한계들이 보인 것입니다. 즉, 주어진 돈 아니면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금융기관 아니면 각 연기금이건 아니면 각 금융주체들의 활동을 어떻게 보면 관이 너무나도 주도를 해가면서 이 부분을 좀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겼던 부작용들이 실질적으로 원래 금융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자유로운 즉 간섭 규제 배제라는 기준의 원칙과 약간 배치되면서의 그 금융중심지로서의 그 목표에는 사실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가고 또 한 가지 3장금법으로 막는다면 이미 세워져 있는 연기금을 활용한 금융중심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의 지방인 전주가 오히려 대상이 지금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기금본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금본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 금융중심지로서의 바람, 즉 전주가 바라는 그 바람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립적인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유인 효과가 오히려 필요한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은 전주로 간다는 것은 돈이 갈 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과 부산의 관시가 좀 강화된 금융산업을 떠나서 자립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기금운용본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금융수신제 전략에 있어서 기본 틀인 그 자산운용 특화에 있어서의 화부 전략이 오히려 전주가 더 유리한 입지라는 것을 입지가 지금 되었음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주로 가는 아니면 전주를 간다는 말보다 기금운용본부가 사실 서울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찬성한 편인데 이 찬성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서울은 다른 금융 허브라는 어떤 틀 속에서 반주도의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금본부 아니면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생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바로 이것이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나무를 한쪽에서 빼가지고서 잘 손으로 파가지고서 딴 데다가 지금 이식을 했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서울, 즉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 즉 그 환경, 그러니까는 뭐 아마 나무가 원래 위치에 있다가 딴 데로 바뀌게 되면은 아마 그 나무를 성장시키는 요인은 그 기후적인 요인도 상당히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옮기기 전에 뭐 토양의 문제, 걸음의 문제들도 다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후들조차 그러니까 사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기후들을 어떻게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때 관점의 쟁점은 사실 크게 한번 분류해 본다면 네 가지로 요약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금 수익률 측면. 모든 금융이 서울로 좀 집중되어 있는 입장에서 전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금융 수익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수익률 추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IT라던가 전산 인플라가 지금 구축된 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건 상당한 국가적 제한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제일 중요한 인력, 기금운용 인력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매우 서울보다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원활한 기금운용 행태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 네트워크 부분, 즉 서울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맨투맨,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계약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금융 어떤 그 관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되고 이 네 가지도 사실은 딱 한마디 기금융본부가 전주로 갔을 때 제일 문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는 이로 요약이 됩니다. 수익률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이 밑에 있는 IT라던가 펀드 매니저, 정보 네트워크 세 가지 다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 수익률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우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우려는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국가적 입장에서 국민연금이 전주로 갔을 때 수익률이 기존 서울보다 안 좋아질 수 없도록 하도록 하는 노력.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그럼으로써 그 단계가 마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전주에서 일하게 될 금융 인력들, 기금운용 인력들에 대한 그 편의성 제공이라는 두 가지로 사실은 요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IT의 부분은 사실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반 시설은 아마 꼭 갖추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그 전제일 테니까요. 그래서 기금융의 수익률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집중적인 부분일 텐데 사실 봤을 때 저는 좀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왜 서울이 있어야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이 좋아질까? 아니면은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성주 의원님께서 발표하셨다시피 우리가 기금운용,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걸 봤을 때 과연 왜 자꾸 우리는 수익률만을 자꾸 추구하느냐? 사실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가는 이유는 전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뭐 그런 목적도 물론 부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지금 공단, 국민연금 공단이 전주에 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단과 기금은 즉 공단이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메커니즘과 기금이 운용되어야 되는 운용 메커니즘이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원칙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수익률 중심의 어떤 사고에서 좀 떨어져서 기금운용본부를 어떻게 하면 국민 전주를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의 제도적 안정성을 담보해주기 위해서, 즉 공단에 있는 기존 직원들과의 매칭성, 즉 일종의 그 형평성이겠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너무 포커싱을 기금 본부의 그 인력만을 포커싱 맞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의 모든 부분들은 본부를 비롯해서 지금 2010 이미 올해 아마 겨울서부터 내려갈 준비를 하고 되는 본부서부터 사실은 기금용 본부에 대한 환영만큼 지금은 좀 미리 더 환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기금본부는 2016년에 온다고 해서 모든 정주 여건이나 모든 기본 여건은 2016년에 맞추실 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당기셔가지고 이미 지금 기금본부가 지금 공단이 내려가게 되고 공단에서의 제도를 좀 설계하시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기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그 본부에 있어서 여건도 함께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한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금은 운영에 있어서 수익률의 또 제일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은 어떤 입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금융은 사실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런던과 뉴욕에 사무소가 있는 이유들도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자는 걸 떠나서 사실은 모든 금융은 IT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만큼 그런 IT 중심에서의 그 체계, 즉 기금운용이라는 시스템을 좀 더 공고하고 조금 안정되게 갖추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금융 전산 인프라에 있어서도 아마 현재 서울에서의 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서울 인프라보다는 조금 더 전주에서 더 넓고 보다 폭넓은 광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모든 IT에 있어서 각각의 영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가적인 지금 노력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네트워크 부분. 사실 이 정보 네트워크 부분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말하면 정보 네트워크 부분이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보 네트워크 부분 때문에 전주에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부분이 이제부터 기금운용 본부라는 입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즉 비선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매우 많음으로써 사실 그런 부분에서의 접속을 위해서 많은 외국의 인력, 아니면 국내 자산운용사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자산운용 인력이라던가 각각의 정보들이 아마 전주로 집중될 것입니다. 이거는 인력이라는 물리적인 것뿐이 아니라 정보라는 비물리적인 현상까지도 아마 전주로서 부가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문제죠. 펀드 매니저와 전문 인력의 수급을 측면. 사실 많은 부분은 지금도 사실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은 전주니까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심각해지는 문제는 그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가장 우수한 인력, 고급 인력을 모아서 아주 수익률을 잘 나도록 모아야 되는데 현재도 사실 운용본부의 급여분이 그렇게 일반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보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급 인력들을 유치한들을 기금운용을 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요지인데요. 저는 그 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로 사실은 늘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우수한 인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실 좀 다시 묻습니다. 이게 우수한 인력이 기금운용 수익률을 잘 내는 인력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몇몇 개미들을 상대로 하는 사실 개인 펀드 매니저 정도 되거나 소규모 펀드일 경우나 그렇죠. 뭐 어떤 주식을 뭐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연금에서요. 400조, 800조 거의 지금 1000조까지 가는 부분들은 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수익률 잘 되면 아주 A급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모셔온다고 한들 이 사람이 과거 3년간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 3년간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전문 인력의 수급, 유치, 즉 어떻게 보면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운용력들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기금을 운용했었던 경험들이 있어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는
국민연금 제도 부분을 저는 강조를 계속합니다만 제도가 이해해서 이제는 기금운용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운영 시스템이 좀 더 중요하고 그 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역할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수한 인력은 스펙 좋고 과거 운영 수익률이 좋은 소수의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시스템의 충성도가 높은 운용자라기보다는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의 운영 인력들을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서울에서 약간 거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기금운용본부는 운영본부의 키우를 늘린다는 것과 함께 이제는 본부의 차원에 아니면 전주라는 새로운 곳에서 이제는 인력을 키워야 될 사실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의 이전과 함께 기금용 인력, 즉 일반 펀드 매니저와는 다른 마인드를 갖고 다른 철학을 가진 그 기금운용의 한 시스템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키울까 쪽으로 고민을 해야지. 아직도 뭐 기금운용 인력이 이쪽에 와서 불편하네, 뭐 서울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네, 없어야 되네라는 그런 식의 그 기존의 소규모 펀드 매니저에서의 그 부분을 조금 좀 탈피하는 어떤 계기가 지금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네트워크.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은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체 투자, 특히 주식이라든가 채권, 특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전산 IT의 의존도가 높은 기존 보존 영역에 있어서의 펀드 매니저, 보존 영역에 있어서의 자산의 운용은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충분합니다만 이제 대체 투자 부분이라든가 부동산, 사모 투자와 같은 그 정보라는 부분이 매우 집중되어지는 부분에서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보다는 비공식적인 라인이 훨씬 많고 기금운용본부는 오히려 그 지금 OTC 마켓이라고 하죠. 시장 외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할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주로 간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책 그러니까는 지금 위탁 투자 부분들도 사실 좀 많이 확장시키는 것을 이제는 허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의 부분을 늘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펀드에 나눠지는 부분들을 각각에 맡겨서 그 부분으로 하여금 수익률을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 있는 철학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위탁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전주로 모이게 되는 해외 운용사들이라던가 국내 유수 운용사들의 기본 인력들이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맡기는 돈이 상당히 많아진다는데 특히 국민연금은 2030년, 2040년대는 세계 제2의 펀드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펀드들이 이제는 해외 부분은 특히 위탁을 맡긴다는데 이쪽에다가 조그만 사무실 하나도 차리지 못한다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위탁 부분을 사실은 좀 많이 확장시켜 늘려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전문 인력 수급 부분들도 지금 소문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영 인력 확보에서 대체고 이렇게 된다는 건 이미 전주로 간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기금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를 사실 다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그 방안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간대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2015년, 16년까지 이건 아마 기본적인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사실 좀 자료에 좀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정착 단계 이후까지 발전인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지금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부터라도 바로 시작을 해서 운영 시스템 구축이라던가 인력 양성 부분이 지금에서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지만 사실은 2016년도에 이식할 때 나무가 앞으로 옮긴다고 해서 미리 그쪽에다가 그 구덩이를 파놓고 뭐 걸음 줘놓고 하는 이게 사전적인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투자 부분들이 사실 지금 매우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미래에 있어서의 그 기업 유치와 그 중심지로서의 확장을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 미래에 바라는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정되는 기간이
아마 지금 한 달 늦어지면은 지정이 아마 몇 년 지금 지연될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그 기금융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의 그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금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알트라 전산 인프라를 역시 뭐 매우 잘 갖춰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펀드 매니저에 있어서 전문 인력 그 수급은 저는 많은 부분은 전주라는 그 지리적인 분리성이 아니라 전주라는 지리적인 유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 정말 능력 있고 개인적으로 뭐 주식을 하고 뭐 하고 해서 잘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인력들이 기금본부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전주로 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필터가 되고 오히려 그 시스템 충실한 시스템의 기준에 충실도가 높아지는 오히려 펀드 매니저들이 좀 유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과 함께 성장에 있어서의 그 양성 부분들도 일단 서울에서의 기존 증권사들과는 다른 아니 기존의 그 자산운용사 기존의 금융자산과 다른 부분에서의 양성이 오히려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양성할 수 있는 아마 교육시설 내지는 그 기관시설들도 지금서부터 조속하게 마련을 지금 해야지만 2016년에 기금본부가 갔을 때 그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제때 아마 수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과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주로 간다는 건 일종의 모험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험이 뭐 정주 여건서부터 가족들의 문제, 애들 교육 문제 사실 아직도 그 세종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세종시에서 아직도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인력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사실 전주는 뭐 교통이 세종시보다 조금 안 좋다고 그래도 이때쯤 되면 매우 좋아질 테고 또 서울에서 출퇴근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운영상에서의 아마 로스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착시키려면 그분들이 계속 기금 운용에 있어서 충성도가 높아서 이쪽에 계속 그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전주에 가도 비교 우위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특히 자녀 교육의 부분과 아마 배우자에 있어서의 주거 여건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화 여건들 아마 근데 보통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저희는 각 도별 혁신도시 안과 사실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되는 시스템의 교육력, 그러니까 그 운용력들에 대한 여건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력에 있어서 여건이 아마 먼저 파이럿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제일 큰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금연금본부가 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뭐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갈 것도 아니고 뭐 간다고 해서 본부만 잘라 갈 테고 그렇다면은 그 기금연금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자산운용사와 컨택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올라와야 할 테고 그러다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간다고 해서 여건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한 거죠. 오히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위탁을 늘려주고 뭐 가능한 한 뭐라 그럴까요? IR 같은 거라던가 투자 설명회 같은 것을 직접 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외 자산운용사들도 역시 서울에서의 그 미팅보다는 전주에서의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유인책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런 유인책들의 많은 부분, 초기에 많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본부에 대한 강제성을 아마 가지게 될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식 과정에서의 어쩔 수 없는 그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분별로 이제 역할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정리된 역할을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전국발전연구원에서 사실 주신 자료를 제가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 역할들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부분에 특히 공단에서의 차원, 중앙 정부 쪽인 적에서의 차원, 전라북도에서의 차원인데 저는 전라북도에서의 사실은 도적 차원에서의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은 그 매우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본부에서의 지금의 역할이 다시 반복합니다만 한 달이 늦으면 늦을수록 본부에 있어서의 안착은 1년 이상이야만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지금서부터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만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겸 먼저 지금 가잖아요. 먼저 가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소문을 낼 수 있도록 가니까 매우 좋더라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그 영향을 지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분자에 있어서의 그 양성 지원 방안이라던가 뭐 시설 분야에 대한 구축,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한 구축, 정주 여건에 대한 구축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기관 관련해서 그 사업을 지금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의 그 지금 여건들을 어떻게 하면은 확대하고 다 편의성을 지금 높여줄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높여주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전라북도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정이 될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좀 장기적인 그 플랜이 사실은 전북도 차원에서 그 다음에 공단 차원에서 좀 지금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주신 원정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발제 우리 원정희 박사님 정말 상세하게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차 발제가 끝나자마자 정말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최경환 대표님. 제가 좀 미리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희가 복지 법안 소위에서 새누리당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감론을박을 보이고 있을 때 최경환 대표님하고 정종현 대표님이 전격적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긴급 뉴스를 타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이게 결정됐는데요. 오늘 뭐 의총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셨습니다. 저희가 양당 대표님 한 자리에 모시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최경환 대표님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 말씀,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축하드리고요. 제가 좀 미리 와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2시부터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1시 반부터 저희 의원총회, 보통 본회의하면은 원내대표 가장 바쁜 날이 의원총회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본회의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성주 의원님이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또 우리 김성주 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한 기금운용본부가 아마 우리 전라북도 현주 발전을 위해서 아마 큰 앞으로 또 기여를 하는 꼭 축하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사실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땡땡이시고 우리 전병헌 대표님 모시네. 예. 하여튼 두 원내대표가 이렇게 땡땡 친다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아마 말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정말 축하드리고요. 기금운용본부 이 부분은 지난 대선 때 사실 공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때 그걸 뭐 하느니 안 하느니 뭐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 또 우리 전병헌 대표님의 간곡한 요청도 있고 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참 어렵사리 정부 내에서는 사실은 조금 반대도 있었습니다. 특히 옮겨가야 될 기금운용본부 쪽에서는 고기 인력들이 주로 금융시장하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고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이 대선에 공약했던 바고 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전라북도에 이렇게 전주에 이렇게 내려감에 따라서 앞으로 이 관련해서 우리 전주가 이걸 계기로 해서 금융 관련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전주와 또 전라북도 발전에 아마 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중심에는 우리 김성주 의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왕 내려간 게 그 내려갔더니만은 잘 돼서 이렇게 발전이 돼야지 이게 되지. 내려갔는데 뭐 시원찮게 되면은 또 안 되니까 우리 여기 모여 계신 분들 모두가 힘을 좀 모아주시고 또 전주 시민 전라도 또 도민들도 이 기관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이 기관이 날로 발전해서 정말 이 기관 오기 잘했구나, 김성주 의원이 고생했구나, 이런 얘기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꼭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말 좀 더 싶다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의견들 내주시면은 앞으로 기금운용 본부의 발전에 아마 큰 좋은 지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 올리고, 전병헌 원내대표님 그 축사하는 것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본회의장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라도 가서 앉아 있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경환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일 바쁘신 날 와서 이렇게 축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는데 좀 따뜻한 정말 격려를 크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오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정책인 도움을 주신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님의 축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기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경환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전북의원 10분이 똘똘 뭉쳐서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관철해 냈습니다. 최경환 우리 김성주 의원이 새당 상임위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새누리당 쪽에서 확실하게 이제 붙잡고 처리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김성주 의원께 이것을 관철해내기 위한 자료 일체를 좀 달라 해가지고서 그걸 제가 숙지를 하고 그리고 막판에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요구도 했고 또 설득도 해서 결국은 기금운용 세계 4대 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중심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전북 출신의 10분의 의원들이 참으로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 소속 10분의 전사에게 좀 격려와 그 따뜻한 박수를 좀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전북도민이 그만큼 열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그 열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10분의 의원들이 그런 열기와 의지를 받아서 강력하게 국회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제 기왕에 이제 잘 우리가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에 유치한 만큼 정착이 잘 되도록 하고 또 단순히 그냥 유치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라북도가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또 새로운 산업으로서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오늘 그 토론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제안과 좋은 고민들이 잘 모아져서 2016년 하반기에 이제 전북의 기금운용본부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차질 없이 주저없이 전북의 발전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자 기관으로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기금운용본부를 이렇게 전북에 유치하는데 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저도 늘 관심을 갖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축하합니다. 예, 우리 저 전병헌 원내대표님 바로 좀 다시 한번 네, 지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기금융본부를 매개로 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 방향에 대하여 군산대학교 이구경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국립군산대학교 경영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국경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금연금부가 과연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이 기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기금연금부가 전라북도로 이전이 확정됐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전라북도 입장 또는 기금운용본부도 마찬가지고요. 정착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이면서,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서 기금 수익률을 높일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금운용본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나름대로의 기금연금본부가 전라북도로 이전했을 때 과연 전라북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차에 지금 오늘 발표하게 된 이런 세미나 주제 자료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금연금본부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됐을 때 흔히 이제 나오게 될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금융중심지라는 단어가 아마 조금 전에다가 잠깐 나왔습니다. 사실은 금융허브라는 단어가 있고요. 금융중심지,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하게 될 금융도시라는 세 가지 용어를 사실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금융허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법률을 만들게 될 때 금융중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금융중심지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전라북도의 금융도시를 육성하자는 용어로 약간 바꿔서 좀 사용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허브라는 용어가 사실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금융허브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정도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등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허브, 국가금융허브, 역외금융허브로 구분된다라고 아마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융허브라고 하면은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도시 또는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가려서 제가 금융허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허브는 지금 보시는 표처럼 크게 세 가지 용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금융이 잘 되는 도시, 금융이 잘 되는 지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될 곳이 아마 런던하고 뉴욕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두 도시는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허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글로벌 금융허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모여져 있고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금융허브하고 역외금융허브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역외금융허브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외금융허브라고 하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이 아니고요. 국제금융시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바이와 같은 곳 또는 더블린이라고 하는 도시 같은 경우도 역외금융시장이라고 해서 국내 금융이 아닌 해외 금융이나 외부 금융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무역을 한다는 측면에서의 금융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특화금융허브라고 하는 겁니다. 특화금융허브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금융하고 좀 다르게 나름대로 차별화된 분야만을 집중 육성하는 그런 금융허브를 가져서 저희가 특화금융허브라고 합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과 신디케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그리고 에딘버러, 그다음에 슈리, 시카고 같은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는 종합적인 금융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화 금융허브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연금본부가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하게 될 때 과연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고민했을 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특화 금융허브라고 하는 측면을 좀 저희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전라북도는 금융에서의 많은 불리한 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한테 기금연금본부가 전라북도로 혁신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되겠어?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건 수요 관점 또는 전라북도가 마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도 아닌데 과연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금과 기금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특화금융허브로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게 된다면 저는 한 1%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좀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특화금융허브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이런 특화금융허브라고 하는 관점과 그런 컨셉을 지향하는 그런 금융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라북도가 특화된 금융도시로서 발전하게 된다면 과연 전라북도에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될 것인가? 사실은 제가 뭐 깊이 연구하거나 오랫동안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좀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현재 상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 특화된 금융 분야가 사실 많지 않고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니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틀을 가지고 저는 한 2030년 정도를 좀 기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나름대로 특화금융허브를 가지고 차별화된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로 전라북도를 육성하게 된다면 아마 자산운용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다른 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울, 부산이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나름대로의 국내 금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서울과 부산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나름대로 특색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연기금과 자산운용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특화금융허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금융시장 선진화가 되겠는데요.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국민연금연구원은 현재 확정이 돼서 내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금연구원은 2016년까지 바로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혁신도시로 내놓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기관들 또는 금융전문기관들이 전라북도도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전라북도에는 금융인력과 관련된 분야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발표하고 있는 이런 자료처럼 2030년으로 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가지고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금융인력 양성이나 금융지식의 집적지로서의 역할을 전라북도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라북도의 현재 이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농업 그리고 일부 전략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이 제조업 중심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현실이라고 보게 된다면 앞으로 기금연구원부를 4개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전라북도가 기존의 농업, 생명 그리고 금융서비스 중심의 중심지로서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저희 전라북도의 서비스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전국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전라북도는 전국 대비해서 약 3%밖에 되지 못하는 서비스 산업을 지향하고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전체 3%라면 금융은 그보다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를 금융중심지 또는 금융중심 도시로 육성하게 된다면 서비스 산업을 금융산업뿐만이 아닌 금융과 연결되는 파생산업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산업 그리고 뭐 문화관광 또 농식품산업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과연 어떤 형태의 금융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컨셉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는 서울이나 부산과는 분명히 차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기금 및 자산운용 산업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를 특화시키는 그런 금융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와 함께 단순한 금융도시가 아니고요. 바로 금융 전문 인력과 그리고 금융 전문 지식이 공유되는 그런 중심지로서 전라북도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중심지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겠는데요. 사실은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많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런 금융중심 도시를 만들어보자, 금융중심지를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실패한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딱 성공한 도시 2군데 도시하고요. 실패한 사례 2군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싱가포르이 되겠습니다.
아마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싱가포르는 사실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말레이 반도의 가장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말레이시아가 사실은 불모지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포기했던 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싱가포르는 바로 무역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금융 허브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융시장, 외환시장, 프라이빗 뱅킹 시장 등을 집중 육성해가지고요. 나름대로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마 영국이라는 나라를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국은 크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라는 세 개의 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잉글랜드의 수도인 런던은 바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에딘버러가 있고 아일랜드에 더블린이 있습니다. 사실 영국 정부에서도 금융 중심 정책을 추진하게 될 때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도시를 다 똑같은 컨셉으로 발전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발전시킬 것이냐 라는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는 1980년대부터 추진한 전략이 뭐였냐면 세 개의 도시를 다 똑같은 금융을 하게 되면 이건 좋지 않은 방향이다. 영국에 있는 런던이 바로 글로벌 금융으로서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와 아일랜드 더블린은 좀 더 차별화된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즉 에딘버러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특화금융 허브라는 정책을 추진해서 발전을 시켰고요. 아일랜드 더블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 허브 중에 두 번째 얘기했던 역의 금융 허브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추진했던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상태의 영국이 과연 런던, 더블린, 에딘버러를 차별화된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세 군데 지역을 균형하게 발전시키면서 영국의 금융산업을 진일보시켰다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패 사례도 있는데요. 태국의 방콕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개의 도시는 태국의 수도이고 스페인의 수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두 개의 도시는 사실은 영국의 런던이나 또는 미국의 뉴욕을 벤치마킹해가지고요. 글로벌 금융으로 가겠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사실은 역의 금융으로도 아니고 특화금융으로도 아니고 글로벌 금융으로도 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어정쩡한 전략을 가지고 추진했던 도시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전라북도에서 마찬가지로 기금융본부가 이전이 된 이후에 과연 전라북도는 어떤 금융도시로서의 컨셉을 가져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연기금이라고 하는 걸 특징으로 해서 단지 연기금뿐만이 아닌 연기금과 연계 가능한 자산운용 산업을 특히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형태의 컨셉을 가지고 하는 특화금융 허브 전략이야말로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시점은 약 2030년 정도로 잡아가지고요. 나름대로의 미션과 비전, 전략적 방향이라고 하는 걸 다음과 같이 도출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 및 자산운용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서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하는 것을 미션으로 두고요. 203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글로벌시티, 펜셔닝 인베스트먼트 인 2030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연기금이라고 하는 측면뿐만이 아니고요. 연기금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바로 자산운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키우게 된다면 전라북도 산업 발전도 사실 이룰 뿐만이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원종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로 이전하게 된다면 자산운용사들이 주로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들과의 대면 접촉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역발상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만약 서울에 있는 자산운용 산업들이 전라북도로 내려오기만 할 수 있다면 이란 전제가 붙는 거죠. 그러면 저는 분명한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향상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전라북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제를 좀 정리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추진 과제를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자산 금융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과제들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에도 물론 지역 금융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 산업과 직접 관련된 산업이나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하는 그런 분야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입니다. 사실은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단기적
방법보다는 사실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전문의를 양성과 함께 바로 금융 전문 지식을 전라북도에 집적시켜서 이 집적된 지식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수익률을 형성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복합 금융 중심지 기반 조성 및 활성화라는 측면이 되겠는데, 앞서도 말씀드린다만 기본형 본부가 오게 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좀 준비가 돼야 되고요. 전라북도도 차근차근히 전라북도 금융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 곧 인프라 기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한 기본형 본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산운용 산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금융산업을 기초로 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과 같은 금융 파생 산업, 그리고 문화관광, 농식품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나름대로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4가지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라북도에 금융도시를 육성하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세운다든지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게 될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워트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고 하는 요인들을 도출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전라북도가 금융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나름대로 강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강점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연금공단이 내려온다는 측면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공단 기금연구본부와 함께 국민연금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같이 내려옵니다. 사실 국민연금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이게 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연금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 연구 인력이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연구원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 인력이 좀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지역 내 기존의 금융 분야 관련된 여러 학과들이 사실 있습니다. 약 한 5개 대학에 약 20여 개 정도의 금융 관련 학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를 하게 된다면 충분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산이나 서울에 비해서 사실은 저렴한 물가 그리고 낮은 주택가격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약점이 사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인프라라고 하는 측면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부 여건, 교통, 통신, 그리고 컨벤션과 같은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약점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이 사실은 많이 발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중심지로서의 어떤 후발주자라는 측면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라북도가 분명한 기회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내 자산 운용을 특화하고 있는 금융중심 지역이 아직은 없다는 측면입니다. 서울은 종합금융지로서 또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준비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선박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물류금융 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운용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특화금융허브하고요. 여객금융허브는 아직 저희 나라가 준비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지난번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여객금융허브로서 금융중심지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도시에서도 바로 자산운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금융업을 추진하겠다, 금융중심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는 기회가 됐으라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여야 모두가 다 전라북도의 기금융본부가 이전된 것,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는 강력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수 바로 기금융본부와 함께 같이 일을 하게 될 자산운용사들이 분명한 성장 기회가 있다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 저희는 그런 기금융본부와 금융, 자산운용 산업들이 전라북도 이전에 와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준비만 하면 되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같은 스워트 분석 중에서도 특히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앞서 말씀드린 기회를 연계시키는 바로 SO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산운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와 함께 금융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금융인력 양성과 함께 바로 금융지식의 집적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금융도시 컨셉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의 나름대로 로드맵을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연금부는 2016년 말까지 이전 예정이기 때문에요. 저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까지 1단계, 20년부터 25년까지는 2단계, 2025년부터 약 30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30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아마 저희는 기본연금부가 이전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교통, 통신, 주택, 환경과 같은 그런 인프라와 함께 기금융본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 내에다가 가급적 금융타운과 같은 것을 형성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2020년부터 25년까지는 이제 아마 기금융본부가 정착이 되고 이전에도 정착되어서 어느 정도 자산운용 산업들이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거나 준비를 한 단계가 될 겁니다. 그때는 바로 자산운용 기업들 중에 세계 유명한 기업이랄지 또는 국내에 있는 다양한 자산운용 기업들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 20년부터 25년까지 아마 이루어져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5년 전후할 때까지, 즉 지금부터 약 10년에서 12, 13년 뒤까지는 제가 꾸준히 준비해서 바로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1, 2년에 나올 일이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10년 정도를 보면서 금융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바로 금융 지식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20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기금과 자산운용 산업이 그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도시를 육성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측면의 저희가 전략적 방향이나 과제가 있을 것이냐를 크게 4가지 비용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금융본부 자산운용 산업 하게 되면 제가 금융산업이라고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융산업, 그리고 금융파생산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산업, 그리고 문화관광산업, 그리고 농식품산업으로 나눠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잠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융본부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지역 내에다가 금융타운이나 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금융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도 준비할 수 있겠고요. 또한 국내외 자산운용 관련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원스톱 행정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바로 금융 파생산업이라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사실 금융 파생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앞서 원종희 박사님 발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실은 지금의 금융산업은 상당수 전산과 매우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금융본부를 이전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융 전산센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산센터 또는 전산 백업센터 같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금융 컨설팅, 또는 금융 R&D, 또는 각종의 금융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같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충분히 발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문화관광산업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산업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사실은 컨벤션이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런 컨벤션과 같은 다양한 문화관광산업과 연계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기금융본부에서 그때 제가 인터뷰했을 때 했던 말인데 국제연기금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매년 개최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기금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들을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유치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전라북도에 그런 기관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바로 전라북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식품산업과의 연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식품산업 분야의 모태펀드라고 하는 기금이 작년부터 마련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식품이라고 하는 산업이 금융과 연계가 전혀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분명한 연결 가능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와 같은 농식품 R&D 관련된 부분이랄지 농식품 모태펀드와 같은 그런 농식품 산업과 금융산업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그런 추진 과제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구경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원래는 지금 토론회 앞에 장례 정리와 휴식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휴식 시간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좀 앉아 계시고요. 단상의 자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